저리 가! 제발 오지 마! 어? 시작하기 전에 한마디만 할게요. 아니 헬스트레이너라면서요. 재판장님, 이 사건은 무기를 들고 누가 이건 달리는 게 명백한 아닙니다. 타격 의도가 아니, 있는 겁니다. 생각을 해봐요. 상대가 귀신인데 아니야,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강한 합니까? 사람이 약한 사람을 팬 게 아니라 겁쟁이가 공포 속에서 무너진 비극이에요. 너 지금 장난해? 난 너 꼴 보기 싫으니까 패도 돼? 야, 법이 장난이야? 안녕하세요. 오정인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진짜 희귀한 템을 가져왔거든요. 짜잔, 투명망토. 뇌가 투명해진 거 아님? 아니, 진짜 뇌가 투명해졌다뇨. 여러분, 저 진짜라니까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짠. 자, 어때? 나 보임? 자, 일도 안 믿어? 오늘은 이 투명인 상태로 밖에서 야외 방송 가겠습니다. 렛츠 기릿! 오늘 스쿼트 너무 많이 했어. 엄마 보고 싶다. 밤길은 왜 이렇게 어둡고 난리야. 여러분, 저 진짜 귀신 같지 않아요? 완전 쩔죠? 어? 히히히. 으아! 엄마야! 괜찮으세요? 아저씨. 오지마 이 귀신아! 흐아! 저리 가! 제발 오지마! 어? 사람이야? 으허! 제발 119죠? 여기 사람이 죽은 건 아니고 제가 귀신인 줄 알고 아니 쳤는데 빨리 와주세요. 제가 뚝배기를 머리를 깼어요. 빨리요. 지금부터 피고인 문상홍에 대한 상해 사건의 심리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사건은 야간 공공장소에서 발생한 우발적 충돌과 그에 따른 상해를 둘러싼 법적 책임을 다투는 사안입니다. 피해자 오정인 씨는 사건 당일 밤 얼굴을 제외한 신체에 투명망토를 착용한 상태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보행 중이었습니다. 오정인 씨는 팬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길을 거닐던 중 피고인 문상홍 씨와 마주치게 됩니다. 피고인 문상홍 씨는 어두운 환경 속에서 몸은 보이지 않고 머리만 떠 있는 듯한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극도의 공포를 느껴 그 자리에서 넘어졌습니다. 이후 피해자 오정인 씨는 넘어진 피고인에게 괜찮냐며 다가갔고 피고인 문상홍 씨는 자신에게 머리만 있는 존재가 접근한다고 인식한 상태에서 넘어진 자리에서 우연히 손에 잡힌 강목을 휘두르게 됩니다. 그 결과 피해자 오정인 씨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으며 피고인 문상홍 씨는 사건 직후 119에 신고하여 구조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피해자 오정인 씨의 고소로 인해 본 재판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본 재판의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공포 속에서 발생한 정당한 방어였는지 아니면 과잉된 공격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양측은 이 점에 관하여 각자의 주장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Round 1. Fight! 재판장님, 시작하기 전에 한마디만 할게요. 아니 헬스트레이너라면서요? 몸 좋잖아. 근데 무서워서 사람을 패? 아유, 나 참 기가 막혀서. 아니, 검사님, 몸 좋은 거랑 겁 없는 거랑 무슨 상관입니까? 김종국 씨는 뭐 밤에 귀신 나오면 어우, 등 운동해야지 하고 같이 하체 운동합니까? 무서운 건 무서운 거예요. 자, 보세요. 골목이었어요. 밤이고요. 오케이? 무서울 수 있어. 나도 밤에 고양이만 튀어나오면 으악하고 뒤집어져. 근데 고양이가 놀라게 했다고 고양이를 강목으로 패면 그게 학대지 아니에요? 아니, 참 고양이는 귀엽기라도 하지. 검사님, 자, 생각을 해보자고요. 밤에 몸뚱이는 없고 머리통만 둥둥 떠서 오는데 그게 고양이입니까? 에이, 가로등 켜져 있었다니까요. 휴대폰 화면도 밝았어요. 상대방은 심지어 구독과 좋아요 하면서 방송까지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조용한 골목에서 그 소리가 다 들리는데 그걸 보고 귀신이구나 하고 패는 게 말이 돼요? 딱 봐도 이상한 애가 방송하는구나 싶지. 아유, 검사님, 되게 이성적인 척 하시네. 역시 검사님은 밤에 목만 떠다니는 거 보면 바로
유튜버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구독할게요 하실 양반이야. 아주. 재판장님, 생각을 해보세요. 검사님 말대로 그 이상한 애가 문제예요 지금. 우리나라 정서상 처녀귀신만 봐도 기절하는데 이건 처녀귀신 업그레이드 버전이에요. 몸이 아예 없어. 배가 아니 머리만 둥실둥실 떠서 웃으면서 오는데. 아, 진짜 말 안 통하네. 아니, 법이 보는 건 얼마나 놀랐냐가 아니라고요. 지금 공격을 받고 있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너 죽어 하고 달려들었습니까? 그냥 구독자 여러분 하면서 걸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더 무서운 거라고요. 몸도 없는 게 중얼중얼거리면서 다가오는데 그걸 누가 아이고 보이는 건 머리통밖에 없고 난 무서워 죽겠지만 안전하겠구나 하고 반갑게 맞이하겠냐는 거죠. 공포체험 마니아도 그 상황이면 지린다고요. 우리 피고인은요. 그때 이미 영혼이 나갔어요. 이건 폭력이 아니라 생존 본능입니다. 생존 본능? 아주 소설을 쓰세요. 소설을 써. 그게 어떻게 정당방위입니까? 그냥 눈 감고 휘두른 거지. 아 참, 검사님 오늘 퇴근길에 머리통만 둥실둥실 떠다니는 귀신 만나길 제가 기도할게요. 그때 꼭 인사하세요. 어이구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하고. 재판부 1라운드 판정합니다. 이번 라운드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피고인이 느낀 공포가 상식적인 사람도 느낄 수 있는 공포였느냐입니다. 검사 민수 측 주장, 분명 일리 있습니다. 법은 감정이 아니라 상황을 보고 놀랐냐가 아니라 위험했냐를 따집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상황은 평범하지 않습니다. 어두운 골목에서 몸은 보이지 않고 머리만 떠 있는 존재가 웃으면서 다가옵니다. 이걸 보고 침착하게 아, 방송 중이구나 하고 판단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판사보다 냉정한 사람입니다. 재판부는 판단합니다. 피고인이 느낀 공포는 과장된 공포가 아니라 일반인이라면 충분히 느낄 수 있는 본능적 공포였습니다. 따라서 이 라운드의 판정은 1라운드 변호사 영수 측 승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 공포의 존재 자체는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단, 재판부는 분명히 말합니다. 무서웠다는 사실이 곧바로 때릴 권리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 공포가 방어 행동으로 이어졌는지 아니면 공격 행동으로 넘어갔는지 그건 다음 라운드에서 가려질 문제입니다. 이제 재판은 진짜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2라운드 방어였나? 공격이었나? 양측 발언 준비하십시오. Round 2. Fight. 아유, 재판장님, 내가 혈압 올라서 정말... 자, 피고인 쪽 주장이 반사라고요? 내가 한마디만 할게요. 반사는 뜨거운 거 만졌을 때 아 뜨거 하고 손 떼는 게 반사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어땠어요? 넘어졌죠? 아야 했겠지. 그러고는 주변을 더듬고 강목을 딱 잡아요. 엉금엉금 일어나서 각을 딱 재고 빡! 이게 반사입니까? 이건 넷플릭스 8부작 드라마지. 기승전결이 다 있잖아요. 검사님, 8부작은 너무 길고 한 쇼츠 정도 되겠네요. 3초에서 5초면 충분하거든요. 아니, 5초가 짧아요? 5초면 100m 달리기 반을 가고 라면 물 올릴지 말지 결정도 하는 시간입니다. 헬스 트레이너라면서요? 근육이 왜 있습니까? 위급할 때 몸 컨트롤하려고 만든 거 아니냐고요? 밀칠 수도 있고 뒤로 덤블링해서 도망갈 수도 있고 사람 살려 하고 소리 지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하필 머리를 때리냐고요? 이건 방어라는 이름의 타격입니다. 아니, 검사님은 밤에 목만 떠다니는 귀신을 만나면 아, 내가 운동한 몸이니까 여기서 멋지게 백덤블링을 3번 해서 따돌려야지 하고 계산이 됩니까? 재판장님, 이 사건은 무기를 들고 누가 달려든 게 아닙니다. 피고는요, 이미 공포에 질려 넘어졌어요. 엉덩방아 찍고 뒤로 물러나는데 귀신은 계속 다가와. 퇴로가 없어요. 그때 손에 닿은 게 강목이었을 뿐입니다. 그 자리에 빈 페트병이 있었다면 그거 던졌을 거고 모래가 있었다면 뿌렸을 거예요. 살려고 쥔 거지 해치려고 고른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아니, 그래도 머리는 아니죠. 무서우면 그냥 허공에 휘두르든가. 아니 검사님, 몸이 안 보인다고요. 몸이 투명망토라니까. 공중에 머리만 둥둥 떠 있는데 그럼 어디를 때립니까? 발등을 찍어요? 정강이를 걷어차요? 보이는 타겟이 머리 하나뿐인데 그걸 휘두르다 맞은 걸 노림수라고 하면 이건 뭐 관역 하나 있는 사격장에서 중앙 맞췄다고 너 중앙만 노렸지 하고 징계 주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아유, 그래도 헬스 트레이너가 힘이 있지. 여자를... 그리고 귀신이라 무서우면 그냥 도망을 가든가. 왜 머리를 노리고 풀스윙을 하냐 이겁니다. 이건 명백한 타격 의도가 있는 겁니다. 아이고 검사님, 우리 상홍씨가 멍청해 보여도 사람이 참 순수해요. 이 친구는 강목을 휘두르면서 이 맞을 거라고는 일도 생각을 안 했어요. 아니, 그건 또 대체 뭔 소리입니까? 강목으로 휘둘렀는데 어떻게 안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무슨 마술합니까? 아니, 생각을 해봐요.
상대가 귀신인데 귀신은 원래 형체가 없잖아요. 쓱 하면 쓱 하고 통과하는 게 귀신 국룰 아닙니까? 우리 상웅이는 어차피 귀신이니까 강목이 쓱 통과하겠지. 그래도 일단 무서우니까 휘둘러서 쫓아만 보내자 하고 휘두른 거예요. 이게 맞아서 뚝배기가 아니 머리가 깨질 줄 알았겠냐고요. 아니 야,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귀신이라 통과할 줄 알았다고요? 그렇죠. 상홍 씨는 지금 퇴마 실험을 한 겁니다. 근데 퍽 소리가 나니까 본인이 더 놀란 거죠. 귀신인데 왜 타격감이 있지? 하고 인지한 게 딱 0.1초라니까요. 그래서 바로 멈춘 거 아닙니까? 폭력이 목적이었으면 통과하든 말든 계속 두드러 팼겠죠. 근데 상웅인 바로 신고했잖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 민수 검사님이 예전에 유튜브에서 아주 명언을 남기셨더라고요. 지난 컨텐츠 타이슨 대 장검든 일반인 대결 리뷰할 때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내가 뭐 한두 마디 한 것도 아니고. 자, 한번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한 번 휘두르지 않겠지. 연속으로 막 그 우다다 펀치라고 알아? 그 팔을 양쪽을 빙글빙글 돌리면서 그런 식으로. 아, 일단은 못 다가오게 그치, 다가오면 내가 죽으니까 당연히. 마구잡이를 다 휘둘러서. 그치, 오지마 약간 칼질 같은 거지. 자, 검사님, 본인이 말씀하셨죠. 다가오면 내가 죽으니까 마구잡이로 휘두르는 게 방어라고. 우리 피고인이 한 게 바로 그겁니다. 오지마 강목질. 상대가 타이슨보다 무서운 귀신인데 오지 말라고 휘두르다가 그 유일하게 보이는 머리에 맞은 거예요. 검사님이 하면 전략이고 피고인이 하면 상해입니까? 이거 완전 내로남불 아닙니까? 야, 저건 가상 대결이고 이건 실전이잖아요. 그리고 저거 악마의 편집 들어간 거 아니야? 피고인은 상대가 사람인 걸 인지한 0.1초 만에 강목을 내던졌습니다. 이게 바로 반사적 방어의 증거죠. 폭력이 목적이었다면 쓰러진 사람을 더 팼겠죠. 하지만 우리 피고인은 바로 신고했습니다. 검사님 논리대로라면 검사님도 밤에 귀신 만나면 우다다 펀치 날리실 거잖아요. 안 그래요? 아우 짜증나. 재판장님, 저 변호사 좀 퇴장시켜주세요. 재판부 판정합니다. 이번 라운드는 재판의 핵심입니다. 피고인의 행동이 방어였는지 공격이었는지 이 한 줄로 이 재판의 방향이 갈립니다. 검사 민수 측 주장은 강력했습니다. 넘어진 뒤 강목을 잡고 일어나서 각을 재고 휘둘렀다. 이 흐름만 놓고 보면 반사라기보단 의사결정이 포함된 공격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변호사 영수 측의 반론을 가볍게 넘길 수 없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넘어져 있었고 퇴로는 없었으며 다가오는 대상은 몸이 보이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보이는 타겟은 머리 하나뿐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휘두른 행위는 노려서 때린 공격이라기보다는 오지마라는 공포 속 방어적 휘두름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이 행위가 맞을 것이라 예상하고 휘두른 행위였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변호사 측 주장은 이렇습니다. 피고는 상대를 귀신으로 인식했고 귀신은 형체가 없어 강목이 통과할 것이라 생각했다는 점. 이 주장은 다소 황당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주장이 결과를 회피하려는 변명이 아니라 공포 상태에서의 인지붕괴를 설명하는 진술로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즉, 피고는 해치기 위해 휘두른 것이 아니라 쫓아내기 위해 휘두른 것에 가깝습니다. 이 점은 공격 의도의 존재를 판단하는 데 있어 피고에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변호사 측이 제시한 과거 콘텐츠 녹음 파일. 재판부는 분명히 말합니다. 이 법정은 유튜브 댓글창이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녹음은 법적 증거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극도의 공포 상황에서 다가오지 말라며 마구 휘두르는 행동을 방어로 인식할 수 있다는 일반적 인식의 참고 자료로는 의미가 있습니다. 재판부는 그 맥락까지 함께 고려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판단합니다. 2라운드. 변호사 영수 측 승. 이유는 명확합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공격 의도를 가진 타격이 아니라 공포 속에서 나온 방어 행동에 더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미 느끼고 있습니다. 방어라고 해서 책임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이제 남은 문제는 그 방어의 결과가 어느 정도였는가? 3라운드. 결과는 어느 정도인가? 양측 계속하십시오. Round 3. Fight. 자, 이제 장난 그만하고 팩트로 갈게요. 여기 봐요. 두부 외상, 의식불명, 피가 철철 났어요. 강목으로 머리를 빡 쳤는데 이게 가벼운 겁니까? 어지럼증에 기억력 저하까지 왔다는데 피해자가 지금 붕어예요, 붕어. 뭐 물어보면 다 기억이 안 난대. 아이고, 피해자분 참 안타깝네요.
근데 검사님, 그게 강목 때문입니까? 아니면 너무 투명하게 사셔서 뇌도 투명해진 거 아닙니까? 아 진짜 말장난하지 말고요. 지금 사람이 생계가 끊겼어요. 생계가. 월 1,000만 원씩 벌던 유튜버인데 4주 동안 방송을 못해서 수입이 80%가 날아갔다고요. 변호사님, 너 같으면 800만 원이 공중분해됐는데 어머 귀신인 줄 아셨구나 하고 웃음이 나와요. 그리고 이거 라이브 방송 중이었습니다. 수천 명이 이 폭행 장면을 생중계로 봤다고요. 이게 무슨 공포의 외인 구단도 아니고 명백한 상해죄입니다. 상해죄. 아니, 검사님, 팩트체크 좀 합시다. 여기 보세요. 피해자 오정인 씨. 지금 병실에서 환자복 입고 강목 마사지 후기라는 제목으로 라이브 방송하고 있어요. 어후, 별풍선 터지는 것 좀 봐. 이거 봐요. 지금 조회수 폭발해서 실시간 1위예요. 이게 뭐야? 아니 얘는 아파서 누워있는 사람이 왜 방송을 하고 있냐? 4주 동안 방송을 못하긴요. 지금 병원 밥 먹방하면서 수입이 평소보다 3배는 늘었다는데? 아까 보니까 제목이 속보, 투명인간, 물리치료 받다. 이게 무슨 생계곤란입니까? 완전 노정은 거지. 오히려 우리 상홍이한테 컨텐츠 소스 제공료를 줘야 할 판이라니까요. 야 그래도 머리 깨진 건 깨진 거지. 돈 좀 벌었다고 때린 게 용서돼? 자, 검사님 진정하시고, 피고가 위해를 가한 건 맞아요.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때 피고 머릿속엔 사람이 없었다니까요. 오로지 정체불명의 둥둥 떠다니는 무언가만 있었어요. 재판장님, 우리가 모기 잡을 때 어우 이 모기도 전치일주는 나오겠지? 하고 때립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잡는 거잖아요. 피고는 테마의식을 한 거예요. 생존을 위해서. 테마? 아 나 진짜 어이가 없어서. 지금 여기서 뭐 엑소시스트 찍습니까? 사람 머리를 깨놓고 테마라고 하면 답니까? 아니 들어보세요. 피고가 진짜 나쁜 마음을 먹었으면 사람이 쓰러졌을 때 어떻게 했겠어요? 에헤라디아 하고 도망갔겠죠? 일명 쬐쓸 거예요. 근데 우리 피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상대가 사람인 걸 확인한 그 0.1초 만에 바로 모든 타격을 멈추고 119에 전화를 했어요. 여기 사람이 쓰러졌어요. 제가 귀신인 줄 알고 쳤어요. 하고 울면서 신고했다니까요. 아이고 신고하면 답니까? 때린 건 때린 거지. 다르죠. 의도가 다르잖아요. 첫 번째 타격은 공포에 질린 짐승의 몸부림이었고, 두 번째 신고는 이성적인 인간의 도리였습니다. 만약 피고가 멈추지 않았으면 전치 3주가 아니라 전치 30주도 나왔을 거예요. 헬스 트레이너라니까요. 힘이 장사예요. 근데 멈췄잖아요. 사람인 걸 안 순간 가해 의도가 증발한 겁니다. 야 그건 그거고. 어쨌든 정인이가 병원에서 방송에서 번 건 정인이가 능력 좋아서 번 거지. 네 의뢰인이 때려서 생긴 손해가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 치료비랑 위자료, 그리고 원래 하려던 투명망토 컨텐츠 망가진 거 이거 누가 책임질 거냐고. 귀신이 물어줘? 투명망토 만드는 회사가 물어줘? 아니 민수야, 너 진짜 꽉 막혔다? 걔는 지금 강목 타격 컨텐츠로 노다지를 캤다니까? 오히려 우리 상홍이한테 출연료를 줘야 할 판인데 무슨 손해배상이야. 밤에 머리만 동동 떠서 다가오는 건 영업방해 아닙니까? 우리 피고인 정신적 피해는 어쩔 거냐고요. 재판장님, 나 저 변호사랑 더 이상 말 못하겠어요. 그냥 뭐 죄다 귀신이래. 재판부 판정합니다. 이번 라운드는 왜 쳤느냐가 아니라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를 따지는 라운드입니다. 그리고 법은 여기서부터 아주 냉정해집니다. 피해자는 두부 외상, 어지럼증, 기억력 저하, 전치 3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건 장난이 아닙니다. 설령 피고인이 공포 속에서 휘둘렀다 하더라도 그 결과가 이 정도라면 법은 더 이상 웃으면서 넘어갈 수 없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사 영수 측의 주장을 이해합니다. 피고는 사람이라고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행동했고 이후 즉시 멈췄으며 119에 신고했습니다. 이 점은 가해 의도를 약화시키는 요소입니다. 그러나 결과가 존재하는 한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전치 3주는 가벼운 사고의 영역이 아닙니다. 다만 피해자가 치료 중에도 일정한 활동을 이어간 점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생계 손실이 전부 그대로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이브 방송 중 발생한 폭력 장면이라는 점은 사건의 무게를 가볍게 볼 수 없게 합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판단합니다. 3라운드 검사 민수 측 승.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피고의 의도와는 별개로 그 결과가 형사 책임을 논해야 할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아직 판결을 내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으로 남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피고는 사건 이후 어떤 행동을 했는가? 그 사후 행동은 이 사건을 범죄로 볼 것인지 사고로 볼 것인지를 가르는 마지막 기준이 될 것입니다. Round 4. Fight!
자, 재판장님,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후 행동? 오케이, 신고했어요. 근데 때리자마자 어머, 제가 실수했네요 하고 바로 한 거 아니잖아요. 패고 나서 이거 사람이네? 좆됐다 하고 머리 굴리다가 한 거 아닙니까? 이건 자수가 아니라 생존형 신고죠. 자수하면 뭐 다 용서됩니까? 자수는 잘했다가 아니라 조금 덜 혼나고 싶다는 뜻입니다. 아니, 검사님은 신고를 빛의 속도로 안 하면 다 가짜입니까? 귀신인 줄 알고 테마하다가 갑자기 사람이 나오면 어우, 안녕하세요 하고 바로 인사가 나와요?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은데? 자, 됐고, 그러면 보상금,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 다 합쳐서 3천만 원 정도 때려야 되는데 이건 돈으로 덮는 게 아니라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피고인도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요? 웃기지 마세요. 강목 들고 사람 머리 깬 사람이 무슨 피해자 코스프레입니까? 이건 네가 저지른 짓 때문에 생긴 고통이니까 네가 감당하세요. 어디서 감성팔이를 합니까? 아니, 검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우리 피고인 몸 보셨죠? 근육 빵빵하죠? 근데 그 근육이 왜 생긴 줄 아십니까? 남을 때리려고 만든 게 아니라 도망치려고 만든 근육이에요. 그건 또 뭔 소립니까? 그 몸으로 어딜 도망간다고? 우리 피고인 어릴 때 이게 다 물살이어서 학폭당했습니다. 특히 무서운 여자 일진들한테 매일 괴롭힘 당했어요. 겉은 헐크인데 속은 아직도 벌벌 떨고 있는 꼬마라니까요. 그런데 그 밤에 몸뚱아리는 없고 머리만 둥둥 떠서 과거 가해자랑 닮은 얼굴이 웃으면서 다가오는데 그게 피고인한테는 그냥 귀신이 아니라 지옥의 트리거였던 겁니다. 아니, 그럼 트라우마 있으면 다 강목 휘둘러도 됩니까? 나도 어릴 때 개한테 물려서 개만 보면 무서운데 그럼 길 가는 강아지 다 발로 차? 아니, 강아지는 몸이라도 보이죠. 이건 머리만 떠 있었다니까요. 이건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팬 게 아니라 겁쟁이가 공포 속에서 무너진 비극이에요. 피고인은 지금 야간을 출도 못하고 밤마다 불 켜고 잡니다. 재판장님, 우리 피고인도 피해자예요. 투명망토 입고 밤에 돌아다니는 게 정상입니까? 우리도 위자료 100만 원 청구합니다. 이건 돈 때문이 아니라 피고인의 찢어진 마음을 치료해달라는 상징적인 외침이에요. 와, 진짜 대단하다. 사람 머리 깨놓고 100만 원을 달라고요? 야, 너 진짜... 아니, 영수 변호사님, 너님 지금 양심 있으세요? 재판장님, 이거 다 쇼예요, 쇼. 저 눈빛에 속지 마세요. 야, 됐고 3천만 원 보상하세요. 치료비에 못 번 돈에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하면 그게 딱 정찰제야. 깎을 생각 마. 돈으로라도 책임을 져야 할 거 아닙니까? 아니, 검사님아, 너 뭐 장사해? 무슨 3천만 원입니까? 우리 상홍이 강목 들게 만든 게 누군데 그 투명망토 입고 밤거리 누빈 피해자 아닙니까? 원인 제공 50% 까고 우리 상홍이 놀라서 심장 마사지 받은 비용 까고 내가 보기에 한 500이면 적당하겠네. 야, 500? 너 지금 장난해? 사람이 머리가 깨졌는데 500? 너 일로 와봐. 너도 500 줄 테니까 한 대 맞을래? 아유, 신성한 법정에서 왜 화를 내고 그럽니까? 재판장님 보세요. 검사가 지금 신성한 법정에서 현피 제안합니다. 이거 징계 사유죠? 야, 법이 장난이야? 무서우면 다 패? 그럼 난 너 꼴 보기 싫으니까 패도 돼? 아니, 상황이 특수했잖아요. 둥둥 떠서 오는데. 그럼 나도 지금 너 꼴 보기 싫으니까 패도 돼? 나 지금 너 때문에 혈압 올라서 트라우마 생길 것 같은데 지금 강목 가져와서 너 한 대 쳐도 무죄냐고, 어? 재판부 마지막 라운드 판정합니다. 이번 라운드는 피고가 착한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를 따지는 자리가 아닙니다. 사건 이후의 행동이 이 사건을 범죄로 볼 것인지 사고로 볼 것인지 그 기준을 정하는 라운드입니다. 검사 민수 측 주장 강력합니다. 신고는 했지만 즉시가 아니었고 결과적으로 책임을 줄이기 위한 생존형 신고라는 의심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피해 회복은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변호사 영수 측의 주장은 이 라운드에서 결정타를 가집니다. 피고인은 도주하지 않았습니다. 증거를 숨기지도 않았습니다. 상황을 부인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람임을 인지한 즉시 행동을 멈췄고 직접 119에 신고했습니다. 이건 법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형법이 말하는 사후 정황은 후회가 아니라 책임을 지려는 태도를 봅니다. 피고의 행동은 도망자의 행동이 아니라 사고를 수습하려는 자의 행동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판단합니다. 4라운드 변호사 영수 측 승. 이유는 명확합니다. 사후 행동이 범죄 은폐가 아닌 책임 수습의 방향으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말합니다. 이 재판은 점수로 끝나지 않습니다. 재판부 최종 판결을 선고합니다. 피고 문상홍의 행위는 공포 속에서 발생한 우발적 방어 행위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형법 제11조 정당방위 조항은 완전 적용되지는 않으나 과잉방위에 준하는 행위로 판단합니다. 고의상해는 아닙니다. 그러나 결과가 중대하므로 형사책임이 전혀 없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재판부는 판결 요지를 낭독합니다. 첫째, 형사책임에 대하여 피고 문상홍의 행위는 고의로 사람을 해치려는 상해 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발생한 이상 형사책임이 전혀 없다고도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피고의 행위를 과잉방위에 준하는 상해로 판단합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상해죄 유죄를 인정하되 형을 대폭 감경합니다. 실형은 선고하지 않으며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상당히 타당하다고 봅니다. 둘째, 민사 책임에 대하여 아울러 피해자가 치료기간 중에도 일정한 방송활동을 이어간 정황이 확인되는 만큼 실질적인 일실수입 손해는 제한적으로 평가함이 타당합니다. 한편 피해자가 투명망토를 착용하고 야간 공공장소에서 방송을 진행한 점은 사건 발생의 원인을 일부 제공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책임 비율을 피고 60%, 피해자 40%로 정합니다. 재판부가 권고하는 배상액은 총 800만 원입니다. 이는 치료비와 최소한의 위자료를 중심으로 산정한 금액입니다. 셋째, 피고의 정신적 피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사건 이후 야간 외출이 어려울 정도의 공포를 겪고 있다는 점은 재판부도 충분히 고려합니다. 그러나 이는 형사 책임을 감경하는 요소로만 반영할 뿐 별도의 위자료 청구 사유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피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합니다. 이상으로 본 사건에 대한 판결 요지 낭독을 마칩니다. 이 사건은 나쁜 사람이 나쁜 짓을 한 사건이 아닙니다. 두려운 밤에 두려운 선택이 서로의 인생을 긁고 지나간 사고입니다. 법은 처벌을 위해 존재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끝내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상으로 문상홍 상해 사건에 대한 판결을 선고합니다. 패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오정인입니다. 여러분 민수 검사님 오셨어요. 검사님 재판 결과 나왔어요? 야, 너는 머리가 이 지경이 됐는데 또 방송이야? 재판 결과? 집행유예 나왔어. 내가 징역 보내려고 그 난리를 쳤는데 영수 그 자식이 아우 그 내고왕 같은 놈. 집유면 잘 됐네. 상웅 아저씨도 고생 많으셨을 텐데. 사실 검사님 제가 밤에 투명망토 쓰고 나간 게 잘못이긴 하잖아요. 저도 놀래켜서 미안한데 굳이 왜 고소까지 부추겨서 일을 이렇게 크게 만드셨어요. 나 진짜 민망하게. 야, 너 지금 머리를 다쳐서 상황 판단이 안 돼서 그래. 강목으로 맞았어, 강목으로. 이걸 어떻게 그냥 넘어가.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아유, 사람이 살다 보면 강목 좀 맞을 수도 있죠. 검사님이 너무 깐깐하게 구니까 상웅 아저씨만 더 겁먹었잖아. 야, 내가 너 위해서 밤새 소장 쓰고 변론 준비했는데 너 지금 나를 가해자로 만드는 거야? 너 진짜 이럴 거야? 이 검사님 화내지 마시고 여기 시청자분들한테 인사나 하세요. 자, 민수의 버럭쇼 한번 가시죠. 렛츠고! 다 나가. 재판 다 끝났어. 아휴, 내가 누굴 위해서 재판을 한 건지 정말 억울해서 못 해먹겠네.